60세의 김 씨는 어제 동창회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50대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은 70대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사람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인생을 살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싶어 할까? 아니면 피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이 되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8세의 박 씨는 최근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인사는 하지만 오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습니다. 박 씨는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박 씨는 모릅니다. 자신이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한다는 것을. 아프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세상이 각박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박 씨를 만나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박 씨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반대로 65세의 이 씨는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같이 앉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 씨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이고 유머가 있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사람들은 이 씨를 만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이것이 매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진짜 매력입니다. 같은 중년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알고 있습니다.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이 들수록 매력을 잃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불평입니다. 중년이 되면 불평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부족하고 자식은 연락 안 하고 세상은 각박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입 밖으로 내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감해 줍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불평을 들으면 지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60세의 최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자주 만나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최 씨가 먼저 전화해도 짧게 끊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항상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피하게 된다고.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맞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을. 불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합니다. 아프지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돈은 부족하지만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에 안심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잃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고집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미숙하다고 여깁니다. 다른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상대방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집입니다. 고집은 대화를 막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65세의 한 씨는 고집 때문에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간섭했습니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말을 들어라. 자식들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자 지쳤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날 뿐입니다. 한 씨는 억울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냐고.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간섭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한 씨는 최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한 씨는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의견을 존중하고 조언은 물어볼 때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을 버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매력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잃게 만드는 세 번째 습관은 무관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세계에 갇힙니다. 관심사가 좁아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문화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나이끼리만 모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경직됩니다. 50대 후반의 윤 씨는 최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생 손주가 놀러왔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윤 씨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금방 심심해했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속상했습니다. 손주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윤 씨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배우고 손주가 보는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니 조금씩 알겠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재미있냐고. 손주는 신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것에 관심 있어. 그리고 열심히 설명해줬습니다. 윤 씨와 손주는 가까워졌습니다. 공통 화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넓히려면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대화가 재미있고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잃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은 자기관리 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옷도 편한 것만 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운동도 안 합니다. 어차피 늙었는데 뭐하러 꾸미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도 늙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60세의 청 씨는 작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정 씨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정 씨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세도 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 씨는 옷도 바꿨습니다. 편한 옷만 입지 않고 조금 신경 써 입습니다. 미용실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사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달라진 것을 알아봅니다. 젊어졌다고 멋있다고 칭찬합니다. 정 씨는 후회합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나를 포기하고 살았구나.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외모를 가꾸고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매력의 근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빛에 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잃게 만드는 5번째 습관은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났는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지겹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과거밖에 없습니다. 65세의 솜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항상 학창시절 이야기만 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10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송 씨는 모임에서 점점 소외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과거에만 산다고,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요즘 무엇을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송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50년 전에 멈춰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송 씨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이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갔던 여행, 배우고 있는 것, 만난 사람들. 사람들은 송 씨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매력적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